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낙폭 컸던 섹터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물론 시장이 완벽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추가적인 시장이 안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래도 찾아봐야 될 섹터 이런 쪽에서 낙폭 과대가 이어졌던 섹터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먼저 볼 거는 전력기기, 전력설비 쪽입니다. 이쪽도 대표 주자 쪽으로도 많이 밀렸죠. 네, 그래서 지금 한때 대표 주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37만 5천 원대에서 지금 거의 여기까지 들어왔다.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난번 한 3개월 동안 크게 업황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 하반기에 좀 위축되는 모습들,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특히 약간 상반기에 강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차익 매물 나올 거야. 그거에 대한 핵심들이 뭘까요? 즉, 약간 어떤 양도세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들도 같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런 쪽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빠졌다. 거의 10만 원 이상 빠졌다 그러면 30% 이상 하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주가 이럴 정도면 나머지 종목들은 얼마나 밀렸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었을 때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많이 올랐다. 많이 한자 나옵니다. 다 올랐다.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 펀더멘털이 바뀌었느냐라는 쪽에서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펀더멘털은 일단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수출입니다. 수출 동향을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대형 초과 변압기 쪽에서 잠정 수출 데이터 8월달 보니까 5,465만 달러. 그래서 기존에 보게 되면 잘 나왔을 때가 6월달이 한 8,100만 달러. 7월달이 좀 위축됐었죠. 상당히 위축됐었고 그러다가 그거를 같이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위축 확대되니까 그냥 피크아웃 뭐 이제 이거는 끝났어가 아니라 휴가입니다. 7월 휴가. 이때가 어떤 업체들은 7월 달에 있고 어떤 업체들은 8월 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휴가 관련된 쪽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 끝나고 여전히 과거 보셨던 한 4, 5월 달에 보셨던 한 6천만 원대 6천만 달러대 전후로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뭐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로 보는 게 정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형 변압기입니다. 이것도 한 4,700만 달러, 5,600만 달러 6월 달이 제일 잘했네요. 마찬가지로 6월 달이 제일 잘했고 6월 달이 제일 잘했고 그때부터 점점 밀리더니 8월 달에 3,700만 달러 이거 팔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월별 수출 데이터 단기로 보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우리 휴가 갔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반영돼서 이 정도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됐고 9월 달이겠죠. 9월 달부터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9월 달은 또 아쉽게도 지금 추석이 있습니다. 네, 추석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것 좀 데이터가 좀 생각보다 좀 부진할 수 있고 거기다가 과거 작년 동기 대비해서 봤었을 때 이어지는 또 추석과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큰 이상이 없다는 게 9월 지나서 한 10월까지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제 모습을 찾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 쪽에서의 변화로 봐야 되겠죠. 물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상반기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과하게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떠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러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느냐라는 쪽에서 저희가 전력기기 관련된 PPI 많이 체크를 해보죠. 가격적으로 체크한다. 유럽 쪽을 보겠습니다. 유럽 쪽 오히려 쇼티지 이후에 나오는 거 쭉 올라가다가 계속 고점에서 약간 멈칫한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거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아주 요만큼, 요만큼 이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고 가격 빠진다 라는 쪽으로는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칫했다가 다음으로 갈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 아예 확대를 해볼까요? 더 크게 확대. 더 크게 확대를 했을 때도 살짝 올랐다가 내려온 정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PPI가 뭐 본격적으로 하락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쇼티지 때문에 P와 Q가 동반적으로 올라가서 강했던 분들이 이게 하락하니까 이제 셀온 이제 모든 피크아웃이 돼서 이제 주가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기점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는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다. 이런 관점 쪽에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관련된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오느냐 이런 쪽들도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좀 특히 요 관련된 쪽에서 AI가 움직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AI 쪽이 어느 정도 가세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력기기 쪽 부족해요. 전력 설비 부족해요. 데이터 센터 양들 많이 들어가요. 라고 했던 부분들도 약간 위축되는 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안정받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수출 조항들 계속 크게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은 들어오는 흐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보자. 라는 쪽에서 최대 10월달 수출 확인되는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10일짜리 데이터 아니면 또 20일짜리 데이터 가지고 생각보다 안 나왔네 그리고 우르르 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낙폭 크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과연 뭐가 많이 빠졌느냐라고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아까 초고압 대형 쪽보다는 소형 쪽들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룡전기 뭐 여기서부터 10만 원대 가던 게 반토막 났습니다. 거기다가 뭐 금투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무튼 반토막 날 정도의 실적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 8, 9 7, 8, 9는 3분기인데 여기서 나왔던 추석과 또 휴가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주가에는 이미 반영돼서 슬로우할 것이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이거 끝났고 하반기 다시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4분기는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낙폭이 컸다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번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의 오히려 지금의 강점은 지금 분위기는 건설주 좀 움직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이제 과거에는 부진했지만 올해 지금은 약간 턴하면서 플러스 알파였던 이제 이게 알파가 아니라 건설이 마이너스로 끊는 거는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변압기 쪽들이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일진연기나 그리고 또 나머지 전선 쪽과 연결된 LS 일렉트릭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MSCI 리뷰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약간 거기다 또 기관들이 갖다 패니까 더 그랬겠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난번 저점대 부분 약간 15만 원대 부분부터 한번 조금 더 힘낸다 그러면 그때 좀 많이 저항받았던 한 16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고개를 좀 들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약폭 컸던 부분들이 반응하는 속도 흐름들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좀 오해가 컸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흐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수출 동향 이상은 없겠지만 AI 관련된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 나오는 모습들이 봐야 그 다음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들은 염두를 하시고 수출 동향들 체크하시게 되면 낙폭 과대를 좀 이용해도 되겠다. 하지만 여전히 여지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강하게 많이 밀렸다고 해서 딱 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흔들릴 때마다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렸다가 다시 변화가 들어올 때 대응을 하는 정도가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V자식으로 지난번 고점까지 바로 코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상반기에 많이 오르는 섹터에 대한 부담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권, 중요한 저항권쯤 되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 특히 대표주자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반대로 반등한다 그러면은 지난번 여기 갭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7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또 중요한 저항권이 떡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여기는 지금 니네 빠졌잖아.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묵직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턴을 어떻게 강하게 나거는지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또 섹터와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투자해서 같이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체크하는 그런 분들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마치겠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